여러분, 보통 아파트 분양이 80% 끝났다고 하면, 아, 좋은 건 다 나갔겠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동산 고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저희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건설원가 폭등과 역대급 공급 쇼크가 예고된 지금, 왜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남은 20%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치트키가 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데이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 뭉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시 경제 전망 보고서부터 특정 아파트의 마감재를 설명하는 영상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80%나 분양이 됐다는 소식.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좋은 건 다 팔렸겠네. 이제 끝물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로열동 로열층은 이미 주인이 정해졌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그 통념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20%가 시장의 흐름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아닐까? 그런 가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특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가오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첫째, 왜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지 건설 원가와 공급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볼 거고요. 네. 둘째,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라는 상품 자체가 과연 미래 가치를 담보할 만큼의 본질적인 힘을 가졌는지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상품 자체의 가치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남아있는 자녀 세대가 과연 남은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기회인지 그 가치를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큰 그림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펼쳐보죠. 자료 중에 건설사 자재 구매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눈에 띄던 대로 이걸 보니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건설 원가 폭등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죠.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시멘트 매입 가격이 최대 47%까지 올랐어요. 47%요? 네, 현대건설의 경우가 그랬죠. 레미콘 가격도 평균 2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건 아파트의 뼈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비가 절반 가까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철근 가격은 좀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멘트, 레미콘 비용이 이 정도로 뛰었다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금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너무나 명확해지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도 높은데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정체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정확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비싸게 지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비용 상승 압력과 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 결국 현상 유지로 가는 게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과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공급 쇼크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구조적인 변수입니다. 공급 쇼크요? 네, 비용 상승은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힘이라면 공급 쇼크는 기존 주택의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네, 데이터는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주택 공급은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서 3년 뒤에 현실화되죠. 그런데 2021년에 58만 호에 달했던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에는 24만 호로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58만에서 24만 호로요. 와,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허리 아래로 잘려나간 수준이에요. 이 여파는 2025년, 2026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바로 전년 대비 무려 38.7%. 거의 40%가 증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금리 변동 같은 변수와는 차원이 다른 시장의 체급 자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2, 3년 뒤에는 돈을 들고 있어도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자체가 희귀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때문에 수요가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예 시장에 나올 선수, 즉 신축 아파트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혹은 완공을 앞둔 신축의 희소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분양가는 이 원가 폭등과 공급 절벽이 완전히 반영되기 전의 가격표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현재의 가격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시장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온다고 해서 모든 배가 똑같이 떠오르는 건 아니죠. 배 자체가 튼튼하고 좋아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류엘이라는 아파트 도대체 안이 어떻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건지 내부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내부 영상과 자료들을 보니까 여긴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무슨 고급 리조트나 작은 도시를 설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도시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약 3,000평에 달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3층 전체에 몰아넣었다는 점입니다. 3층 전체요? 네, 보통 커뮤니티는 지하에 있거나 별동으로 떨어져 있기 마련인데 여긴 모든 동이 3층에서 다리로 연결되어 슬리퍼만 신고도 이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예요. 삼촌 그 공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더 놀랍죠. 자료 속 이미지를 보면 통창으로 수영강을 바라보며 수영을 즐기는 리버뷰 아쿠아풀. 이건 그냥 동네 수영장이 아니라 웬만한 호텔 수영장 퀄리티죠. 와, 그리고 마치 대형 서점처럼 꾸며진 웅장한 북 라운지,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사우나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반려견을 위한 펫 가든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시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보이네요.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삶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대 내부였습니다. 51평하고 62평 유닛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니 이게 전부 기본 제공이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아파트의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의 아파트에서는 수입 주방 가구나 고급 마감재를 전부 수천만 원짜리 플러스 옵션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르에엘은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51평형의 경우 거실 벽면을 채우는 이탈리아산 포사린 세라믹 타일, 주방 가구는 독일의 명품 해커, 아일랜드 후드는 이탈리아 엘리카, 인덕션은 프랑스 디트리시 제품이 모두 기본 사양입니다. 잠깐만요. 해커 주방 가구요? 제가 알기론 그거 보통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브랜드 아닌가요? 그걸 추가 비용 없이 기본으로 제공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옵션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의 가치에 달한다고 하죠. 분양가에 이미 이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62평형은 더 압도적이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팬트리가 2개가 있고 거실은 영상에서 운동장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넓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안방과 서재, 거실을 빙 둘러서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구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완전히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저는 그 영상에서 주방 아일랜드 식탁의 디테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보통 아일랜드 식탁은 밑이 막혀 있어서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부딪혀 불편한데 여긴 그 밑을 파내서 일반 식탁처럼 편안하게 다리를 넣고 앉을 수 있게 설계했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이 하이엔드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욕실 변기는 일본 이낙스의 일체형 비데, 수전은 독일 한스그로의 제품을 사용했죠. 자, 그럼 아까의 시장 이야기와 연결해보죠. 네네. 앞으로 원자재 값은 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를 겁니다. 공급은 줄어들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커뮤니티와 마감재를 갖춘 신축 대형 평수를 과연 이 가격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저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즉, 이 아파트는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소성까지 이미 품고 있는 상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신축 아파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루엘이라는 상품 자체도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미 80%가 계약됐다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강변뷰는 다 나갔을 텐데 이제 와서 남은 걸 계약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뒷부가 아닐까요? 아마 지금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동호수 배치도와 현재 상황을 분석한 영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상대로 수영강을 정면으로 막힘없이 바라보는 전면동의 핵심 라인들, 예를 들어 101동이나 106동의 일부 라인들은 대부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 아파트의 가치를 시장이 이미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그게 바로 좋은 건 다 나갔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최고의 A+급 카드다 먼저 소진되었다면 이제 A급이나 또 다른 매력을 가진 A-급 카드를 합리적으로 선점할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요. 현재 남아있는 세대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02동과 103동에 아직 소량 남아있는 고층 세대들입니다. 40층, 50층대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수영강 조망은 저층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개방감을 줍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하늘에서 즐기는 마지막 리버뷰인 셈이죠.
같은 강변뷰라도 높이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겠군요. 또 다른 유형은요? 둘째, 104동, 105동, 106동의 일부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강을 정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실과 안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창이 나 있는 양창 구조를 통해 시야가 훨씬 넓게 트여 있죠. 한쪽으로는 탁 트인 파노라마 시티뷰를, 다른 한쪽으로는 장산의 사계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통은 강변뷰가 아니면 한 수 아래로 취급하지 않나요? 시티뷰나 장산뷰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수 있습니다. 반면 시티뷰는 밤이 되면 센텀시티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는 살아있는 액자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영상에서도 한 입주 예정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처음엔 무조건 강변뷰만 고집했는데 오히려 밤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더 역동적이고 아름다울 것 같아서 마음을 바꿨다고요. 모든 세대가 정남이형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이라는 기본 가치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요. 관점을 바꾸니 확실히 다르게 보이네요. 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특히 영상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경쟁 단지로 꼽히는 남천 서밋의 대형 평형 계약이 최근에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시장에 똑똑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루엘이냐 서밋이냐를 고민하다가 루엘의 좋은 매물이 소진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인 서밋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건 곧 부산 최고 입지의 신축 대형 평형이라는 자산 자체가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 촬영 중에도 옆에서 계속 상담이 진행되고 고객이 다녀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봤어요. 그게 바로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실시간 증거입니다. 선택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남은 루엘의 자녀 세단은 누가 안 가져간 애매한 것들이 아니라 곧 품귀 현상이 일어날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우량주다, 이런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를 봐야 합니다. 파이 자체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 자유들을 통해 루엘 리버파크 센텀의 남은 20%가 가진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시멘트값 폭등과 같은 건설 원가 상승, 그리고 2, 3년 뒤에 닥쳐올 역대급 공급 절벽.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은 지금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필연적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루엘이라는 상품 자체가 단순한 집을 넘어 웬만한 호텔을 능가하는 3,000평 규모의 커뮤니티와 유럽 명품 브랜드로 채워진 압도적인 기본 사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것은 미래에 더욱 희소해질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남아있는 자녀 세대는 누군가 고르고 남은 선택지라는 소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가올 공급 부족 시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량 자산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고 나니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집니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히 남아있는 동호수김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2, 3년 뒤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훨씬 더 높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는 거의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그때 그걸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기회를 잡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에게 기다림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2, 3년 뒤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더 높아지고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때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큰 가치로 돌아올지 말이죠. 여러분이 지불할 기다림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더 늦기 전에 루엘이 제안하는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